대한 오디트는 MRC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조사들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가 오디트를 하고 정확하게 이거에 대한 검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시민이라는 협의체와 MRC가 같이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을 누가 할 것이냐, 미디어 다양성위원회가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방법론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데 너무 저희가 어떤 부분이 너무 와이드하게 보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그런 것들이 이번에 어쨌든 좋은 그 안을 도출하실 프로세스 안 중에 준비였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조사를 닐슨도 하고 방통위도 규제 목적으로 또 하는데 또 그 데이터들이 또 다른 목적으로 쓰여질 수도 있고 또 지금은 또 통합적인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만들자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원조 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 디지털 미디어 산업협회 정원조입니다. 저희 협회 먼저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IPTV 사업자 협회입니다. 그래서 제 토론은 나중에 IPTV 업계의 의견을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그 시청률, 통합 시청률을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마침 또 지난 수요일날 중앙일보 기사라든가 오늘 또 김과장님께서 발제문에 어떤 시청률 조사 방법을 바꾸겠다라고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세미나가 더욱더 논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먼저 토론에 앞서서 이 교수님의 발제가 굉장히 미시적이면서도 거시적인 방향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방향성 이 부분들이 저희 IPTV 업계가 그간 지금의 시청률 조사 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견들을 제시를 해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잘 담겨져 있고 방통위하고 미다위에서도 공통된 방향성으로 개선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IPTV 업계에서 이제 발전이라든가 어떤 시청률 조사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발제문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제시하셔가지고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방법 자체에 대해서 조금은 매우 적절한 방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시청자 모집자 특성을 파악하는 부분들, 시청률 기초조사의 개선을 가장 먼저 진행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적절한 것 같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시청률 기초조사를 통해서 이제 각 방송 플랫폼별 가입자 비율이 이제 파악이 되고, 이 기준으로 이제 시청률 조사 기관이 시청률 산출 모집단을 구성해서 패널 가구가 확보되게 되는데요. 그간 이제 방법론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IPTV는 이제 지난 9월 1천만 가입자를 돌파했음에도 매우 낮은 점유율로 과소 집계되는 현상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방송 시장 전체가 시청률에 있어서 왜곡이 발생이 되고, 특히 이제 IPTV 같은 경우는 주의 이용 대상이 젊은 층이고 그다음에 1인 가구가 많은 그런 특성들이 있는데 인구 구성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서 그간 이제 변화하는 시청 패턴 자체가 이제 사라지는 현상, 그리고 이제 시청은 존재하는데 시청률이 잡히지 않는 현상, 이런 부분들이 도드라지게 좀 발생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방통위에서 기초조사 방식을 이제 면접조사로 바꾸고 인구 구성비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개선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업계 의견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현실적인 인구 구성비라든가 시청 패턴들이 반영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시청률 조사 측정 범위에 관련된 부분인데, 발제자님께서 제시하셨듯이 우선적으로 보정형 TV 이제 TV의 VOD 시청률까지 시청률을 우선적으로 측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 발제문에서 나왔듯이 기본적인 기반이라든가 방법론 보완을 통해서 태블릿 PC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점차 확장을 해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나와있듯이 VOD 시청이 이제 현재 가장 크게 이제 사라지고 있는 시청률이라는 부분들,
뭐 발제문에는 그 4.5%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일부 그 특정 IPTV 사이긴 하지만 2010년도부터 12년도까지 VOD 시청률을 보면은 초기입니다. IPTV가 시작한 초기 단계에 이미 5.3% 정도의 VOD 시청률이 나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각 사에서 보는 내용을 보면은 VOD 이용률이라든가 VOD 매출액이 증가하는 폭을 보면은 이런 시청률은 상당히 조금 더 높아져 있지 않을까라고 유추할 수 있고요. 게다가 전체 가입자 범위를 놓고 볼 때도 디지털 가입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IPTV만 해도 1000만 가입자가 돌파를 했고 전체 디지털 가입자 수가 한 1,700만, 800만에 가까울 텐데 그렇게 되면은 그 전체 그 시청 가구 중에 한 3분의 2 이상은 이미 디지털 환경에 노출이 돼 있다라고 보았을 때 VOD 시청률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부분은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이번 논의에서는 이야기되지 않았지만 제도적 측면을 놓고 봤을 때도 방송법 내에서 방송 서비스라고 분류되고 있는 시청 형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부에서 이제 최근에 논의 중인 유료방송 제도 정비 과정에서도 VOD라는 부분들을 데이터 방송이라고 방송의 범주 안에 포함시켜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2015년도부터 이제 방송산업 경쟁산업 평가에서 VOD 시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도 VOD에 대한 시청률 조사가 우선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앞서서 이제 제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시청률 조사라는 게 사회적 제도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 광고주 관점에서 어떤 시청률 지표가 필요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영이 보다 더 많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그런데 현재 광고주들이 시청률 자료가 부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광고 시장이 다분히 좀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광고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시청률 제도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특정 시청률 조사를 위해서는 업계 전체 협조 체계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데 그러한 협조 체계라는 부분들은 반드시 시청률하고 광고 시장이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유기적이고 탄력적으로 연결고리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리고 향후 PC라든가 태블릿, 스마트폰에 대해서 통합 시청률을 조사한다고 하면은 콘텐츠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들의 보다 더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조 체계를 위해서라도 통합 시청률과 광고 시장 간의 어떤 적절한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협조가 필요할 거고 통합 시청률이 가져다주는 직접적인 메리트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간에 IPTV 업계에서는 가입자 증가라든가 VOD 이용 확산에도 불구하고 광고 시장하고 연결이 잘 되지가 않았었습니다. 이런 연결고리 붕괴 자체가 적게는 무료 방송 시장 혹은 넓게는 방송 시장 전체의 어떤 광고 시장 침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기준들이 점차적으로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청률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조사라든가 보유에 대한 위험 부담이 올거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주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런 안전장치에 대한 제도적인 어떤 논의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계속 이야기가 됐지만 IPTV 사업자는 디지털 서비스로서 시청 관련된 다양한 메타데이터들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데이터 활용이라든가 연계 사용 이런 거에 대한 사업자들의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부분들이 생기고 향후에 원활한 콘텐츠 단위의 시청률 조사라는 측면에서도 이 부분에서도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투자와 노력을 통해서 구축한 체계가 그리고 그걸 자사 영업을 위해서 마련된 어떤 영업 정보들이 쉽게 인위적이고 혹은 강제적으로 제공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우려의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논의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지금 시청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토론자분들께서도 광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 광고의 어떤 활용 기반의 조성이 필요한 게 아닌가. 지금 이 부분들이 이제 시청률이 빠져서 뭐 광고 시장이 축소된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그 산업계에서는 중요한 이슈인데 그것들을 조금 활로를 열어주는 차원에서 스마트 광고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분위기들을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이상 토론을 마치고요. 한번 세미나를 통해서 논의된 내용들이 향후에 이제 그 방통에서 진행되는 스크린 시청 조사라든가 이런 데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IPTV야 뭐 모든 가입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그런 정보를 통합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죠. 그 개인 방통위가 그걸 갖다 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 개인정보 보호가 점차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또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정보를 식별번호화해서 뭐 이렇게 보존하도록 한다든가 점점 그런 부분들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혜성 의원님. 안녕하세요. SBS 권사입니다. 일단 뭐 앞에서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거기서 더 붙일 얘기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거의 지금 TVN에서 오셨던 피수경님께서 하셨던 문제의식과 거의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까지의 어떤 조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을 풀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새롭게 그리고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환경 변화를 한꺼번에 껴안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너무 성급한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되거든요. 이준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어떤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디바이스는 점점 빠르게 증가할 텐데 이런 것들을 지금 받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들을 받아 안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너무 힘겹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조사를 해보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그 연령대별, 그 다음에 어떤 성별, 직업별, 그리고 소득별 콘텐츠를 시청하는 디바이스는 굉장히 다릅니다. 아까 지금 저희가 지금 방통에서 하려고 하는 그분들 VOD 시청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20대, 10대, 30대 초반까지는 VOD도 VOD지만 모바일 시청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지금 모바일 시청을 합산하는 것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새롭게 시도하려고 하는 그 방법도 어떤 연령층 배제되는 수밖에 없는 구조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국의 사례들을 많이 연구하셨으니까 그 외국의 사례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었는지를 저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2009년부터 3스크린 혹은 통합 패널을 구성을 해서 미국이나 영국,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네덜란드, 독일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국가들은 벌써 2005년 이전, 그러니까 2005년, 6년부터 VOD, 우리나라로 보면 VOD고 그쪽 나라로 보면 이제 DVR이라고 하는 이제 기기가 있는데 공방 시청에 어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컨텐츠를 붙이는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더 해야 되고 누구의 이익을 반영을 해야 되고 어떻게 정당한 방법으로 이것들을 반영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노력해왔기 때문에 그런 방법론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의 어떤 더 발전스러운 것들을 반영하고자 하는 건데 한국은 지금 매체 환경이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모바일과 VOD를 한꺼번에 붙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방법론적으로 그 다음에 정말로 어떤 산업별로 어떤 요구들이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반영을 해서 조사를 하고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는 스텝 바이 스텝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 시청률이 모든 걸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청률이 지금 말씀하신 광고나 컨텐츠 프로바이더나 아니면 방통이나 이 모든 이 영역의 어떤 궁금증이나 불만들을 해소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그리고 지금 사실 하고 있는 조사들도 시청률 외에 필요한 조사들은 다 각자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기는 하죠. 그렇지만 다 받아낼 수 없다면 명확하게 규제할 수 있고 명확하게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받아낼 수 있는 것만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조사들은 산업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기초조사의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화의 어떤 반영을 빨리빨리 반영시킬 수 있는 횟수의 증가 그리고 패널의 어떤 세밀함 이런 정교함들을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약간 다르긴 한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해외와 다른 접근 방법으로 시청률을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시청률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 시청률과 프로그램 시청률은 다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시청률이라고 했었던 어떤 이게 필요했었던 거는 사실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얼마나 광고를 많이 보느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본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광고 시청률과 프로그램 시청률이 따로 나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좀 문제가 되는 거는 VOD에서 보는 광고는 다른 광고가 없고요. TV에서 보는 거는 또 다른 광고가 없습니다. 모바일은 또 다른 광고가 없습니다. 결국은 같은 컨텐츠의 산업별로 디바이스별로 다른 광고가 붙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하는 통합 시청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광고와 컨텐츠 프로바이더의 그 어떤 요구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프로그램 시청률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통합 시청률 얘기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나머지 지금 광고의 어떤 요구사항을 해소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 이 점이 좀 고려돼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그 규제라고 하는 부분도 방통위에서도 결국은 그런 프로그램 시청률을 규제하기 위한 거냐,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 목적이라면 실시간에 제한을 둬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새로운 어떤 컨텐츠 종류에 대한 규제를 하실 거면 다른 방법을 마련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산업자별의 어떤 요구사항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으로는 일정 부분은 산업의 요구를 받아 안아야 되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통합시청률 논의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금 더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중에 하나는 광고하고 프로그램 시청률을 같이 합산을 해서 두 가지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각 플랫폼별 광고와 컨텐츠를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광고가 붙어있는 프로그램만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사실 지금 각 PP나 그다음에 지상파나 지금 종편 다 다른 방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동일한 규제 기준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 광고도 같이 허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 배제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공통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현우 교수님. 예, 말씀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실무적인 문제점과 필요성과 또 쟁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고, 구체적인 방향은 아마 그런 분들이 잘 반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큰 틀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기존 TV 수상기 중심의 시청률에서 컴퓨터나 모바일이나 무역이 현대 시스템과 이제 시청률의 영역이 확대되고 확장되는 거다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는 약간의 이제 비공식적 지위, 비공식 시청의 영역에 있던 이런 영역들이 이제 공식 지위를 확대해서 획득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접근할 때 이제 두 가지 접근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기존에 이제 TV 수상기 중심의 시청률의 공식적인 영역이 외연을 확대해서 TV가 PC나 혹은 모바일이나 무역기의 시청까지 다 포괄하는 공적 영역이 확대다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PC나 모바일이나 또 무역기 같은 이 타점 그 사이에 약간의 공적 영역 바깥에 있던 것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런 속도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오히려 이제 시장의 영역이 공적 영역으로 들어옴으로써 각종 제도나 혹은 저작 공급이나 앞으로 운영 과정 이런 것들이 시장의 영역에 자칫 반영될 것이라는 점,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통합 시청률을 산정하고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이 미래 산업의 공적 영역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 공적 영역이 조금 약했다고 생각했던 이 컴퓨터나 혹은 모바일이나 무역이 이런 시청 제도, 공적 제도가 조금 더 깊이 된 문제를 보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런 조사나 혹은 이런 적용하는 것들이 콘텐츠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또 공공성이 높은 콘텐츠들이 시장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능력이 있다고 하면 이게 제대로 평가를 받고 이런 것을 장려하고 유통을 좀 더 촉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청률을 통합으로 하는 조사 목표를 조금 더 분명하게 하고 있다 싶습니다. 아까 광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문제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문제도 있지만, 이게 약간 발전학께서도 말씀하시고 몇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회적 제도고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 제도는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목표를 반영하는 제도로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청 형태를 단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청 형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각종 광고 판매 제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도의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시청자의 관점이 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많은 논의들을 들여다보면 대개 사업기획 관련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뭔가 좀 정리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다. 약간의 소임스러운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 과정에서 시청자들이나 시청자 단체, 물론 지금 현재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고 방통위라는 우리 주무기관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 논의가 내부에 이루어지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청자 직접적인 이해 관련 당사자이기도 하고 방송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어떻게 확대하고 우리 사회 건강 콘텐츠가 많이 만들어지고 전략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핵심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시청자들이 좀 더 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조사 목표나 조사 범위나 조사 범위나 또 모집단을 선정하는 전 과정에 있어서 시청자들이 사실 이게 이 영역이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들이 일일이 다 참여해서 전문적 의견을 내기 마땅치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상당히 전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논의 과정에 좀 참여해서 콜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구체적인 내용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그쪽 황성희 한번. 예, 리스트에서 온 홍성혜예요. 사실은 이 토론에 참석 제의를 받았을 때 전사한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먼저 말씀을 좀 올려드리면 시청률조사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태어났을 때 시청률이나 이런 조사하기 위해서 많은 협조들을 구하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만 기자들처럼 같이 하자라는 자리는 별로 없었고 해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외로웠고 생각보다 많은 협의를 하러 다녔지만 실제로 협력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서 협치를 만들어주고 논의가 많이 돼야 될 부분이고 합의하실 부분도 많은데 이런 자리가 마당에 깔리고 얘기가 됐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요. 시청률을 하실 때 두 가지 혼선이 있으신데 시청률과 통합 시청률이 다르시다고 하면 시청률은 TV 실시간 시청률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고 하면 그래서 매체별로 조사되는 것 중에 TV 시청률 조사에 맞던 게 결과적이면 그 안에서 실시간에 중점을 두고 진행을 했던 것이 저희 회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매번 문제제기를 거나 조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만 사회조사 연구되는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검증이라는 걸 이제는 한 번씩 받는 회사입니다. 어떤 설문조사도 어떤 사회조사도 검증이라는 걸 따로 받지는 않거든요. 저희도 지금 한 6개월 정도 계속 시청률 자료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내놓습니다. 아마 올해 초쯤에 언론에서 처음 보셨을 텐데 저희도 그 내용을 처음 봤습니다. 검증에서 그런 내용이 다뤄지고 있고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저희한테도 안 오고 저희한테 뭘 개선해라만 보시고 야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고쳐보지 않을래?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이건 니네 회사 거구나 이렇게 보셨거든요. 아까 최승용 부장님 말씀 주신 것 중에 미디어레이팅 카운슬 얘기를 하셨는데 미국의 검증제도 자체는 국회에서 시작해서 탐설기구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률 조사에다가 잘못만 들면 시청률 조사에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MRC를 뭐라고 해서 그걸 퀄리피케이션하는 걸 품질 인증해 주는 걸 더 올려라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제가 여기 올 때 화살이 많이 맞을 것 같다는 건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기구나 검증기구에서 어떻게 가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방송산업의 발열 당국고 거기에 수가를 먼저 달고 있는 기인데 실시간 채널 시청률이 떨어지면 저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서 저희들이 막 뛰어다녀 봤는데 협의를 구할 때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MRC가 존재했었다면 자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갔으면 좋겠냐 어떻게 조사할 거냐 최소한의 표준 단위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얘기가 좀 다를 겁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외국에서 VOD 시청률을 조사하거나 할 때 MRC는 항상 이 부분을 관여합니다. 이건 적용이 됐으니 상업적으로 써도 상관없다. 이건 아직 안 됐으니 더 기술 개발을 더 해라. 이런 식으로 판정해 주시는데 그 판정의 기준이나 내용이 사회적으로 이구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제 제 얘기 조금 하기
전에 아까 말씀 주셨던 얘기 이거거든요. 주소사 관련해서 이제 말씀 주셨던 얘기가 제일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수정하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두 가지 말씀을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2인 가구 잘 앉아있는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기초조사는 패널을 어떻게 조사하고 있냐면 도단위도 아니고요. 시군구읍면 동까지 다 들어갑니다. 근데 전화번호 내에 지역번호조차도 없는 핸드폰을 껴넣을 수도 없고요. 핸드폰이 어떻게 지역번호로 구성되어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해당 구에 있는 조사구를 찾아내기 위해서 수백만 통의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휴대폰으로 조사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에도 해봤고 시범으로 해봤는데 유선 전화하고 모바일 전화를 따로 갖고 있는 사람의 전체 비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는 했는데 합칠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오고 패널로 들어와서 현실을 많이 반영하거나 1인 가구에 많이 접근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비용과 시간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그리고 그 방법론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 방송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젊은 층 많이 너무 싶죠. 근데 일단 연락 안 되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에 비해서 패널 설치 기사분들이 가셨을 때 집에 안 계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까먹었습니다. 오셨을 때 사실 빨리 갈게요. 그러고 안 옵니다. 여기서 밖에서 2시간 서 있다고 온 적도 있고요. 전화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1인 가구의 비율이 늘려져야 된다고 한다면 1인 가구를 접근할 수 있는 방도가 필요한데요. 이 교수님하고 지난번에 언론학 때도 제가 이 말씀 드렸던 이 교수님이 닥치시면서 하시는 경우에는 시청률 조사지 시청률 수사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걸 닥치셨는데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자료가 있고 내용이 있어야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주셨던 것 중에 플랫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좀 비율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업자분들이 발표하시는 내용들을 다 합치면 우리나라 일반 가구 수를 넘어섭니다. 케이블 가입자 수, IPTV 가입자 수, 스칼라이프 가입자 수를 하면 우리나라 일반 가구 수를 넘어섭니다. 시청률 조사는 일반 가구에 설치되는 세탁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초조사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어 있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특정 매체나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뿌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전국 시청률을 냈을 때, 전국적인 분포로 나타났을 때 다소 약하게 보이시는 건 맞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온 건 IPTV 같은 경우에 수도권에서 2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는 걸 전국으로 뿌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뿐이고요. 시청률을 반영할 때는 그런 성장도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시청률 관련되어 있는 멘트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고의 방법으로는 조사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비용과 시간 내에서 최선의 방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어떤 분에 과시하고 있다, 조사 방법을 천원처럼 과시하고 있다고 그러셔서 말씀을 듣고 주셨지만 저희는 매일 아침 시청률 떨어지시면 전화 오시는 패널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아이돌 팬클럽이 전화하셔서 왜 시청률이 그렇다느냐는 전화가 대단히 반면을 하고 있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애랬습니다. 다만 바꾸지 못하는 건 기존 조사체의 한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말씀 많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통합 시청률을 어떻게 갈 거냐에서 두 가지 팩트로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시청 점유율 조사를 하시는 부분에서는 시간의 정리가 되기 때문에 시간 양만 측정하면 되는 이슈여서 광고가 됐든 콘텐츠가 됐든 양을 측정할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용어가 시청률로 정리가 되면 어느 장면을 보셨는지 알아야 얹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시청률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잘 보시다 보면 분당 최고 시청률이 언제 어느 장면이 최고였냐가 나오거든요. 시청률은 단 시간에 평균값에 가장 높은 게 어디냐 이런 거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VOD를 보시는 과정에서 어느 장면 봤는지 알 수 있는 기술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청률 말고 다른 개념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교수님 주셨던 부분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맞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매체를 통합해서 같이 조사하시는 과정에서 가지고 계신 굉장히 큰 환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TV처럼 PC, 모바일 동영상만 볼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TV를 제외하고 나머지 PC, 모바일은 그거 말고도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바일 폰에서는 시청하시는 것보다 제일 많이 쓰시는 건 카카오톡이고요. 그 이후에도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내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콘텐츠를 볼 수 있게끔 하는 행동 중에 하나로 나타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조사할 거냐 해서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뭐냐면 TV처럼 만들면 가라앉습니다. PC와 모바일처럼 만들면 TV는 드는데 조금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 모양새가 시청률로 항상 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네이버에 있는 어떤 광고가 네이버 프론트 페이지가 한 달에 1억 페이지 뷰가 나온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이걸 시청률 방식으로 계산하면 일단 30일이니까 30으로 나눠야 되고요. 하루니까 1440분으로 나눠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인구니까 4,300만 원